시험 받으셨어요? 네. 아, 관객분이셨어요? 오늘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연애당에서 지수 역할을 맡은 이상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의 남사친 영화 역할 들어입니다. 네, 우선 상상마당이 지금 10주년이 됐고, 그리고 그 안에 개봉했던 100편의 영화가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 어쨌건 연애담이 또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상영하는 게 저희 개봉 때도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너무 엄청난 혜택을 받아서 또 다시 상영하게 됐고, 그렇게 어쨌건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복 많은 연애담 만든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우님들은 원래 예정에 참석 예정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참석하게 되셨는지 사실 극장에서 연애담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상상마당에서 하루 종일 연애담을 쓰는데 그게 또 관객분들이 뽑아주셨다고 하셔서 제 인생이 다시 어찌 영광인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고 감독님과 또 마지막 GV를 한번 마지막에 작년 12월부터 마지막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또 GV 할 수 있는 연애담으로 GV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인스타 하다가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순위를 뽑는 그런 걸 봤어요. 이렇게 댓글에 여러분들이 야 우리가 한번 틀게 하자 막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막 제가 좋아요 막 눌렀는데 그러고 이제 잠깐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한번 통화했는데 감독님이 그때부터 벌써 그냥 그렇게 이번에 한번 같이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기분 좋게 너무나 오고 싶었고 그래서 감독님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상 여기가 10주년 됐는데 제가 첫 단편 영화 런던 유학생 리차드라는 영화로 여기서 촌철살인이라는 영화 개봉했었어요. 제가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또 와보고 싶었고 그래서 감독님 덕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이 배우분들을 초청하신 것 같은데 이상희 씨는 너무 흔한 거 아닌데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요. 상희 배우님이 이제 지금 드라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잠깐 중단이 됐다가 또 이제 막 박차를 가해서 하는데 드라마 스케줄은 너무 막 엄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희 배우님이 원래 그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스케줄이 이제 데이에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몰래 오려고 하셨는데 스케줄도 바뀐 거죠. 계속 촬영이 돼야 되는 게 돼서 그래서 너무 우선은 감사하고 직접 또 뽑아주시고 또 상상마당에서도 또 계속 연애담을 저희가 처음 개봉해서 첫 GV 그러니까 첫 무대 인사를 여기부터 출발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상영했던 데가 또 상상마당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다시 틀게 돼서 너무 오고 싶었는데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다음 행보 때문에 여기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또 좋더라고요. 바쁘다는 게. 드라마가 25일 날인가. 아무튼 좀 너무 이상희 배우님은 더 훨씬 밀접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TV로 또 만나는 걸로. 오늘 이상희 배우님 출연하는 영화도 개봉했잖아요. 아이캔스피크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세령 배우님도 바빠요. 지금 바로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나요? 요즘에 행복 지금 울주 네, 경주랑 울산 사이에 울주라는 곳이 있답니다. 저도 사실 몰랐던 곳인데요. 울주 산업영화제가 오늘부터 개막했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단편 영화도 네, 이번에 그 영화제에 가게 돼서 네, 저도 그 정도 바쁩니다. 지금 10주년 개관 영화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두 분께서는 자연스럽게 이 상상마당 시네마 얽힌 추억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류산영 배우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상상마당에서 대단한 단편 영화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단편 영화제에서 되게 오히려 그 서울 독립영화제보다 좀 더 먼저 많은 작품들을 접했고 그리고 여기 사운드 바꿨을 때 라라랜드 첫 번째로 보러 네, 아침에 왔었습니다. 상상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너무 개인적인 거라. 아니요, 그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오늘 연애담 처음 보신 분 계세요? 극장에서 처음 오. 보신 극장에서 처음 보신 거죠. 극장 다 포함해서 꽤 있으시다. 놓치셨던 분들이 오늘 보러 오셨나 봐요. 저희는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너무 GV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도 동호반복하는 게 좀 그렇고 관객분들도 혹시 질문을 쉽게 못하시면 어떡할까 이미 했던 말일까봐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GV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리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찍은 게 아닌데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머릿속으로 오히려 GV를 하다가 정리가 될 때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네, 많이 아마 저는 지금 영상을 앞에 걸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였고 윤주의 성장작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처음에 기획했을 때의 의도가 있고 영화를 만들면서 그게 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그러는데 이제 G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 영화가 이랬구나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께서 봐주시는 뭐 그러니까 글을 써주시거나 이러면서 저도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뭐 이 영화가 어떤 공간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되게 깊이 고민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적합한 어떤 것들 이렇게 찾아서 했었는데 뭐 그런 글이나 그런 어떤 거를 받으면서 이게 그랬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보다 하면서 되게 딴 데가 되면 되게 좀 멋있게 마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 것처럼 그런 걸 좀 했었죠. 네. 천영 배우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똑같은 질문을 받아도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대본을 어떻게 외우는지 신기할 정도로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어서요. 그래서 그냥 늘 새롭고 또 새로운 관객들이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는 거라서 저는 계속 그냥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없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GV를 꾸준히 지속해온 영화도 저는 근래에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고 또 저희는 혹은 출연한 배우들은 몰랐던 부분을 관객분들이 짚어주시기도 해서 점점 더 사랑받는데도 일조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연애담이 워낙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박근동 배우님은 연애담이 본인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애담에서 너무 좋은 캐릭터를 하게 돼서 저한테는 그 덕에 제가 용순까지 행보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감독님이랑 같이 전주 갔다 와서 이게 대상 받고 막 이렇게 너무나 좋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보신 PD님이 그때 영화 용순에서 어떤 배역이 제가 맡았던 역할이 펑크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연애담을 보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연애담이 없었으면은 지금보다 더 제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용순의 모태가 되는 작품이 연애담이 아니었을까. 용순의 모태가 여기 연결되어 있네요. 근데 그 PD님께서 그 영호의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이 영화에서 딱히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악해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저를 선택해 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용순을 촬영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영호는 감독 역할상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고 용순은 좀 미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애담을 하면서 감독님이 얼만큼 그 캐릭터에게 관심과 사랑을 줬는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감독님이 여기 초대해 주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연애담을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영어 라인으로 쳤을 때는 처음 나와서 이렇게 그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그걸 받아주는 저의 그 감정선이 정말 그거는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장면인데 그 선이 너무 매끄럽고 잘 디테일하게 나와서 정말 영호가 감독님한테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편집되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돼서 저에게는 진짜 너무 좋은 네, 저는 박근혁 배우님하고는 연예관 주부인 처음이어서 그 영호의 감정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만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산호 배우님께서는 연애담이 나에게 남긴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남긴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고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셨죠? 네, 감독님이랑 원래 촬영 전부터 조금 가까운 사이가 됐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뭐랄까 뭔가 이런 끈질김의 편집이라거나 그런 애정의 끈질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감독님의 모습에 너무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생겨가지고 좀 제가 그런 존경하는 감독님으로 매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그 유선영 배우님과 이상희 배우님이 사적으로 조금 더 친밀해진 건 언제일까? 영화를 찍을 때일까? 찍고 나서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전주 영화제 이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요? 라고 했더니 그때 영화를 처음 제대로 극장에서 봤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심오한 대답을 하셨는데 정말 맞습니까? 네, 영화를 보고 나서 물론 감독님의 시선이나 아니면 감독님의 머릿속에 있던 캐릭터였는데 윤주를 표현하는 이상희 배우님의 연기에 사실 정말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거를 더 만약에 먼저 봤다면 더 이 윤주를 더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정말 그런 기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거의 그 언니도 존경함에 매시고 있습니다. 박근호 배우님께서는 이 GV 때문에 영화를 다시 챙겨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전 상희라는 배우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 작업하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연애담 때 뭐 선영이랑도 친하고 다른 제가 그동안 했던 여배우들이랑도 친하지만 상희랑 좀 많이 친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상희를 좋아하는 부분의 면들이 그 윤주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부분이나 뭐 표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녹아져 있고 그리고 상희 연기가 절제되는 그 연기가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상희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 친구 너무 좋다 그런 생각 또 보더라도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장면이라던가 그런 상황이 기억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상희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 상희가 이렇게 뭐
아. 저 똑같이 보여요. 민주가 이제 그 졸업 전시 그거를 놓치고 나서 그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그럼 상희가 민주가 그 전화를 받다가 야 너 그거 왜 안 했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였으면은 이제 뭐 너 그거 왜 안 했어? 뭐 이런 표현 같은 걸 할 텐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첫 전주 때부터 그 장면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결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류선영 배우님께서는 가장 최근에 연애담을 보신 게 언제예요?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겨울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언제 상상마당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극장에서 뭔가 그 코멘터리 할 때. 코멘터리, DVD, 블루레이 코멘터리 할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는 사실 영화를 본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떠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온전히 영화를 본 거는 상상마당에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어떤 기억이요? 영화를 볼 때마다 약간 감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더 마음을 와닿는 장면이 달랐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보셨으면 어떤 장면들이 마음에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은 윤주가 지수를 생각하면서 슬며시 계속 웃는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연애담은 사실 그 컷으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예, 연애담이라는 그 제목이나 우리의 그 이야기나 아니면 그 둘의 감정이 그 컷 하나로 사실 저는 전부 다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연애담은 그 컷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네. 감독님께 여쭙겠는데요. 이 영화를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보니까 그 메인 플롯인 윤주와 지수의 이제 연애보다도 서브 플롯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사는 이야기, 동시대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단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 대사들이 윤주는 지수가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또 윤주 자체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그리고 너가 먹여 살려줄 거냐 뭐 이런 식의 대사도 있고 나 그냥 살림이나 할까? 이런 대사들에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부유하지 못해서 진심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화학교 다니면서 만든 거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어떤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돈으로 들어올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에.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걸 겪고 있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또 그걸로 충분하냐, 그러니까 미래가 계속 불안한 게 저는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계속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끼리 뭐 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미래에 대한 불안, 월세 걱정 같은 거 피할 수 없는 집이라는 어떤 공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뭐 어쨌건 누군가의 눈치를 크게 봐서 만드는 영화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제일 잘 아는 그러니까 어떤 좋아한다라는 마음에 대해서는 연애 이야기로 풀고 내가 느끼는 지금의 답답함과 불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를 떠다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런 대사들이나 상황 때문에 좀 더 이 영화가 동시대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호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근호 배우님. 영호는 그
그 윤주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윤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어떤 순간에 감독님이랑도 얘기했는데 바라봐주다에 대한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침해하지 않고 더 제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이 돼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좀 그 장면 찍을 때가 좋았는데 감독님이 써주신 대사인데 그거는 그 있잖아요. 뭐 다 먹을까? 그럼 제가 그냥 주문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영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돈이 없어도 그냥 한 병 더 시켜서 이렇게 같이 나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오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오셨대요. 자, 아마 그게 그런 부분이 아마 영어가 근데 그 부분이 저번에 이제 상희가 올해 초였나요? 뭐 오디션 보고 오디션이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배우는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데 못 봤을 때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나와갖고 둘이 만나갖고 좀 걸으면서 밥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딱 걷다가 야 우리 되게 지금 윤주랑 너무 같다고 이랬던 게 있는데 그 영화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제가 헤어 메이크업도 상희가 소개시켜줘서 그 선생님한테 하고 있어요. 같이 사진 쓰시는 네네. 진짜 친한 친구잖아요. 그거든요. 네, 진짜 친합니다. 연애남의 영향으로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고민할 게 있을 때는 전화해서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게 아마 계속 감정선이 연장선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 속에서 그 윤주의 이성애자 친구로 영은이 있고 영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의 반응이 굉장히 대비되는데 어떤 대변하는 모습으로 그 두 가지 태도를 영화에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 태도를 처음에 의도하셨을 때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흔히 그리는 방식은 어쨌건 여자인 윤주한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친구한테 했을 때 여자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남자는 좀 둔해서 혹은 지금의 한국의 이런 뭐 이렇게 약간 선입견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는 조금 더 여자가 잘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던 게 있는데 근데 그냥 관계로 봤을 때 영은이랑은 어쨌건 영은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이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윤주가 영은이랑 더 깊은 관계일까 영호랑 더 깊은 관계일까 일상을 나누지만 고민에 대해서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정한 인물은 영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호가 연애하는 방식과 영은이가 연애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영호는 조금 더 뭔가 좀 따뜻하고 사력 있고 그러니까 연애를 잠깐 했지만 어쨌든 가장 깊이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랑 이게 너무 좀 낙천적일 수도 있지만 그 관계가 우리가 사귀는 게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딱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아쉬워하잖아요. 그런 게 제일 안타깝다고. 근데 영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으면 좋고 솔직하고 선명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 윤주가 커밍아웃을 하면 할수록 족족 모든 사람들이 웰컴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지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수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가 결국에는 윤주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짐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수를 직접 보여주진 않지만 윤주가 처음 겪는 어떤 거를 통해서 지수까지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모르는 척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커다란 성향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내가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모르는 척하는 어떤 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은이와 영호를 이렇게 좀 다르게
했죠. 근데 이름도 비슷하게 졌네요. 제가 지수의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거듭 볼 때마다 선영 씨한테 할 거예요. 네. 지수가 그렇게 연민이 가요. 왜냐면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뭔가 더 답답하거나 더 가여워 보이는 게 윤주일지 몰라도 어찌됐건 우리는 윤주의 시선으로 감정으로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지수의 감정은 가려져 있거나 지워져 있거나 생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최근에 다시 보니까 아빠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등만 나오잖아요. 아빠의 모습만 나오고 그런 장면들에서 되게 지수의 내면이 치열한 어떤 내면 갈등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촬영을 할 때 어떤 여러 장면들에서 지수의 반응을 따지 않았는지 찍지 않았는지 아니면 찍었는데 뭐 편집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 감정이 궁금했어요. 우리 영화는 사실 테이크가 그렇게 컷이 되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앞면을 찍은 분명히 소스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 감독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소스를 집으신 것 같고요. 네, 지수의 치열함 언제 느꼈냐고 하신 건가요? 지수의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 주안점을 두시고 얘기했는지. 지수는 사실 주변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게 그렇다고 아버지와 분가라고 하긴 좀 뭐하죠. 그러니까 독립한 것도 아니고 뭔가 따로 사는 딸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예의를 지키는 정도의 사이일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과도 아마 지수는 그 정도의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딱히 누군가 이렇게 정말 윤주 말고는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별로고 어떨 때는 윤주가 자기 삶에 그 초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좋을 거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지수는 예전에 했던 말인 것 같은데 계속 들판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들판에서 나무도 하나 없고 그냥 혼자 오롯이 계속 서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확실히 진짜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적인 표현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수가 가끔은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은연중에 차라리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수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핏줄인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면서 자꾸 집사님한테 막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수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일부러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무서운 거 있잖아요. 뭔가 들킬까봐 너무 무서운 거? 그래서 은연중에 알아줬으면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계속 이렇게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유학이라도 갈까? 뭔가 이런 그냥 떨어지고 싶은 마음. 나는 솔직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 혹시 지수에 대한 조금 더 우리가 지수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컷들 중에 삭제된 컷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정말 씬 안에서 그러니까 씬들이 별로 지금 정말 알차게 찍었더라고요. 딱 쓸만큼만. 모텔에서 윤주가 혼자 누워서 있는 거 지하철 타기 전에 뭐 그 정도 삭제되어 있는 어떤 찍은 거라면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빠진 부분은 좀 횡하기는 해요. 그 모텔 안에서 혼자 누워 있는 게. 근데 이제
어쨌건 영화를 찍으면 이제 만약에 두 분의 대화하는 장면을 찍으면 카메라를 이쪽에서 해서 현영 배우를 찍고 반대쪽으로 넘겨서 블록 배우를 찍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감독이 선택한 어떤 부분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지수의 얼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외했을 때 지수가 어떤 얼굴로 앉아 있다가 윤주를 딱 발견했을 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얼굴들이 좀 있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마 추후 블루레이가 나오면 좀 실어보려고 하는데 지수를 좀 이해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 전 지수 팬으로서 블루레이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약간 궁금한 표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건너서. 근데 참 알차게 찍어서 하지만 조금 더 유선영 배우가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던 어떤 것들을 얼굴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레이 뭐 그리고 사실 그 박근록 배우랑의 어떤 저희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유서연 배우님과 어떻게 만나서 시나리오 얘기했고 제가 요청했고 뭐 오케이를 했을 때 꼭뻑 90도 인사를 하면 차 문을 열어들었던 뭐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박근록 배우님은 되게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영어를 역할을 했는데 혹시라도 분량이 좀 줄어들면 어떡하나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영화 분량을 길게 찍으면 하다 보면은 주인공을 위해서 약간 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짧게 보여주면서 더 이펙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배우분들은 얼마나 사실은 좀 속상하잖아요. 내가 쌓아온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박근록 배우님한테 다 들어갈 거다 무조건 영어 분량이 영어는 다 들어갈 겁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네. 아니 뭐냐면 감독 제가 뭐 여기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모 영화 제가 찍었던 뭐 영화 용 무슨 뭐 이렇게 할 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캐릭터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지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장편이 근데 이 영화뿐 아니라 모든 영화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위질을 많이 감독님들의 선택에 따라 바뀌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감독님한테 촬영하다 감독님 근데 제가 여기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저 딱 안 보시고 그리고 혹시 저 딱 붙일 것만 찍을게요. 딱. 근데 제가 전주 가서 놀랬던 게 정말 딱 찍은 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만큼 영호 역할이 사랑을 받았는지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거를 약속하신 감독님도 처음이었고 그걸 그대로 하신 분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처음 보다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없으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영화를 봤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근데 감독이 이걸 편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고 다 지키셨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전 질문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건 영화에서 두 명의 시점이 잘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잘못 두 명의 시점이 다 살다 보면 약간 영화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연애담은 그 윤주와 이 지수의 그 적절한 시점에 대한 배분이 너무 잘 된. 오늘 생일이네요, 생일. 네. 그러면 감독님 의견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여기 앞에 계신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이영훈이랑 민주랑 되게 오래된 친구 같아 보이는데 언제부터 친구였는지 궁금하고요. 영훈이랑 민주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수 전 여친이 지수 일하는 바에 왔을 때 막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럴 때 지수가 되게 바 사장님 눈치 안 보고 여기서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바 사장님은 지수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는지. 영은이 말씀하시는 손이 말씀하시는 영은이. 저희 몇 살 때부터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냥 아마 그러니까 아주 짧게 알게 돼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적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몇 년 이상, 뭐 한 5년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은이도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둘이서 이렇게 막 시시콜콜하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아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뭐 그런 얘기도 하다가 이렇게 되는 일반적인 관계들이 되었잖아요. 베스트가 아니지만 친구로서 시간이 쌓이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둘은 어쨌거나 목적 하에서 윤주가 조금 더 의린 거죠. 윤주는 집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잘 맞은 거고, 그 집은 사실은 영은이 소유의 집일 거예요. 그게 어쨌거나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집이 잘 살던 아니면 노력을 해서 모아서 했던 그거는 모르겠지만 영은이는 적어도 직장 생활을 다니고 돈을 벌면서 자기 거주 공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안에서 단단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수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집과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계속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여자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같이 이렇게 그런 친구로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벽에 부딪히는 게 저는 영은이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바 사장님께서는 지수에 저는 대해서 그거 지수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고 우선은 지수가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수가 조금 그 관계에 있어서 지수보다 더 지수 같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더 막 맘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지수의 옛날 애인이 어떻게 보면 둘 간에서 뭐 그러니까 연애를 뭐 권력 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누가 갑이고 을이고를 굳이 나눠야 한다라면 지수는 그때 약간 좀 휘둘렸던 거였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공간에 무턱대로 찾아오는데 지수 입장에서 지수도 자존심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 나가서 얘기를 밖에 가서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다시 안 봤으면 좋겠는. 근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막 나를 찾아오는 저는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여기서 하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는 저는 여기서 하고 이해받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해라는 거는 나는 네가 불편하고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그 대사를 그렇게 썼죠. 네. 아 사장님이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모르지. 네, 답이 되셨습니다. 제가 네. 지수한테 물어볼 거. 또 질문 있으세요? 처음에 뒤에 계신 분 먼저 받을게요. 저기 오른쪽 끝에 두 번째. 네, 영화 잘 봤고요. 두 번의 커밍아웃씬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윤주의 모습이 아닌 듣는 사람의 반응이 먼저 나왔는지 그런 특별한 의도나 용도
생략을 일부러 했는데요. 그 처음에 커밍아웃이나 근데 이게 그게 그렇게 제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영호한테 처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작업실에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실제 생활이라고 보면은 막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어떤 남자냐고 어떤 남자냐고. 근데 그 씬을 쓰면서 여기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벙쪄하거나 아니면 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윤주가 바라보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씬을 넘겨서 술집으로 그냥 점프를 시켜서 약간 릴렉스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러냐라고 나 약간 멍청했나? 내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나라는 정도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어떤 거를 이제 그렇게 했고 윤주가 거부당하는 거를 우리가 영화 안에서 많이 보잖아요. 모텔에서도 보는데 근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윤주가 막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 사실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막 그 구구절절한 거를 다 영화 안에서 푸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디부터 꺼내야 될지 윤주 분명 몰랐을 거고 뭐 이렇게 짧은 순간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뭐 식어가는 내 친구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영화에서는 그냥 생략하고 우리가 짐작하는 게 더 강렬하게 남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런 거는 좀 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이쪽 끝에 마이크 넘겨주세요. 제일 끝에 계신 분. 제일 위 뒤쪽에 네. 영화 초반에 그 윤주의 모습과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윤주의 모습이 좀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윤주가 그 지수는 어느 정도 그런 동성 간의 연애 경험이 많은 상태이고 윤주는 처음 어떻게 보면 처음 동성 간의 연애를 시작하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마지막 장면 이후에 윤주는 지수와 같이 어떻게 변해서 그렇게 연애를 계속 해 나갈 것인지가 좀 우선은 지수는 지수에 맞는 지수가 좋아하는 성별인 그러니까 자기한테 솔직하게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연애를 했던 거고요. 윤주는 동성이어서 뭐 이성이어서가 아니라 윤주는 저는 첫사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약간의 사실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윤주가 누구를 만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여자를 좋아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어떤 거는 제가 넣었던 어떤 거는 그리고 이전에 윤주는 남자를 만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왜 어머니처럼 저렇게 왜 섹스가 좋은지 잘 모르는 만나기는 했지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수를 만나고 지수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보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전에 왜 안 맞았는지 왜 관계가 그랬는지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윤주를 레즈비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주가 다시 계속 사실은 뒤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관객분들 각각의 어떤 생각으로서 영화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수를 계속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연애를 안 하고 그냥 작업에 몰두를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 단정을 짓고 영화를 닫아두고 싶지는 않아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을게요. 끝에서 두 번째 계시네요. 네, 우선 영화 진짜 잘 봤고 제가 영화는 사실 연애담은 진짜 많이 봤는데 GV는 아예 처음이라서 정말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앞에 그 기자님께서 물어봐 주신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끝에 지수가 소개팅남이랑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서울에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 살면서 가장 나쁜 행동을 물어보면서. 근데 저는 그 장면이 혹시나 뭔가 엄청 큰 용기를 가지고 아 진짜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한영 배우님의 생각은 막 유학이라도 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 감독님이 그 부분을 넣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지수가 커밍아웃을 한다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아니면 아버지한테 이제 윤주를 딱 결정 짓고 네.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다. 지수가 잘 말을 못할 거라는 거에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 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수한테는 그러니까 지수가 쌓인 어떤 벽에 대한 경험 저는 지수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 좀 보면 좀 윤주보다 좀 더 짠한 그 윤주가 또 지수처럼 살까봐 또 걱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수가 그 인천집에 온 윤주를 이렇게 윤주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쨌건 불안해했고 그 남자를 뭐 우선 막 거절하거나 뭐 바로 냉큼 오케이를 하진 않았겠지만 계속 한번 만나볼래 뭐 근처 교회에 있다는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외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아빠랑 몇 년 동안은 어쨌거나 살고 엄마라는 중간에 이걸 막아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때 어쨌건 윤주를 찾아간 거 그냥 여러 가지 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답답했던 어떤 거를 떠나서 보고 싶어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당장 지수가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뭐 차를 사던지 돈을 모으던지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겠죠. 내가 이제 정말 나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마무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좋아하는 영화를 텍스트로도 소장을 하잖아요. 뭔가 또 다른 어떤 매체로도 즐기곤 하는데 저는 윤주랑 지수가 이제 막 실존인물 같고 저번 아까 이제 오기 전에 김민 기자님이랑 제가 지가 없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윤주 어디 있는 친구 같다고 영화를 하도 보니까 어디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친구 같고 아마 그 GV가 많이 해서 좋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상희 배우님과 류상희 배우님한테 너무 미안한 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약간 계속 매여 있을 것 같다라는 어딘가에는 계속 지수를 옆에 같이 지수와 계속 같이 걷는 모습을 좀 발견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그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무시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전사는 저는 후일담 같은 게 궁금하기도 해요. 윤주랑 지수의. 근데 혹시 그런 것을 글로 써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주와 지수의 후일담에 대해서 뭔가 뭐 글로 전사라던가. 예. 전사 그 누가 읽을까요? 민망하네요 지금. 또 샀거든요.
원래 살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상상마당 1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그걸 또 관객 투표로 했는데 그 와중에 4위나 차지해서 하루 종일 연애담만 볼 수 있는 극장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연애담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또한 굉장히 벅차는 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늘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은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네요. 우리 영화가 겨울에 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11월 달에 개봉했었죠. 네, 11월 17일 날. 네. 아까 인디 스페이스에서 불잔치 하면 수하지 않을까요? 볼도 챙겨주시고 열살 제가 그 마지막 GV라고 해가지고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별명이 좀비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또한 GV를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 오히려 저는 질문을 들으면서 영화를 계속 다시 상기시키면서 제 머릿속에서 지금 영화를 한 편 다 짧은 시간 안에 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또 어떤 컷들이 아니면 어떤 장면들이 연애담이란 영화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마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관객분들을 보는 것도 저의 연애담의 한 컷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상상마당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틀게 되고 저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보다 연애담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출연한 배우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이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왕 사랑하신 거 그냥 10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연애담 덕에 아직도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상상마당에서 이제 GV가 잡히고 우선 너무 좋아서 또 같이 GV를 나 혼자 가지 말고 이왕 다른 분들이랑 같이 가면 더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이상희 배우 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려다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연애담으로 많이 애써주고 같이 해주고 헌영 배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심히 얘기는 했어요. 또 관객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셨다고. 근데 어쨌건 하루 종일 연애담을 틀고 그렇게 GV까지 또 잡고 했던 어떤 거를 들으시면서 두 분 다 그리고 박근록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 상상마당 너무 감사하고 그런 자리 당연히 가야죠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두 분 힘드시고 일도 많으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연애담은 참 집이도 많고 근데 그만큼 사랑받는 게 한영 배우랑도 어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언제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이 오겠어요. 언제 또 이렇게 사랑받고 그 영화가 지금 개봉한 지 1년이나 됐고 지금 뭐 마음 먹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극장까지 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근데 그렇게 또 와주시고 또 봐주시고 얘기하고 이런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힘이 되는데 연애담이 관객분들한테도 조금 위로가 되는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현민 기자님이 그
그 책 얘기 책을 쓰는 거는 아니고 아마 블루레이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결심을 했어요. 일단 시나리오는 영화랑 되게 다른데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실 거예요. 근데 연애담이 좀 지루해질 때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자기만의 연주와 자기만의 지수를 가상 캐스팅을 해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걸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걸 이를 언제 한 것 같은데 제가 엉뚱하게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어쨌건 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넣고 싶은데 정말 저희가 알뜰살뜰해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나온 DVD 말고 블루레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 주세요. 겨울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GVD가 저는 품절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상마당에서 DVD 일반판을 사실 수 있어요. 네, 8개 정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구매하시고요. 오늘 끝까지 자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